이명재형 사이 공간 3점 패스 손흥민 가만 차야죠. 손흥민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맞다. 이제 김민재 머리였는데 박용우구나. 골이 들어갔는데 일단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코너킥을 차고 날아오는 동안에 이때 딱 손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반칙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공은 이미 날아오는 중이고 이 정도 접촉을 반칙으로 부나? 코너킥 상황 이 정도의 접촉은 정말 세고 세는데. 월드컵 3차 예선 그룹 B조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의 경기, 오늘 팔레스타인의 홈이지만 팔레스타인이 아닌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요.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비길 수 있어요. 비길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한테 두 경기를 다 비긴 거는 좀 충격이 크죠. 그렇죠. 네, 우리가 홈에서 비겼었고 그때는 그나마 감독 처음 부임해가지고 분위기도 굉장히 좀 어수선할 때였고 정몽규 나가 뭐 홍몽 뭐 이거 할 때였으니까. 그런데 나름 연승 가도를 달리던 상황에서 다시 만난 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축구를 했는데 우리는 지난 경기하고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와서 네. 결과적으로 선제골을 내줬고 네. 그 뒤로 동점까지는 만들어냈지만 반전을 결국 하질 못하면서 야, 팔레스타인한테 6점을 따야 되는데 2점밖에 못한 거는 좀 타격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조 다른 팀 경기들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두 팀한테 3점 차로 쫓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이 이번 예선에서 총 3점을 따냈는데 거기에 66.7%에 해당하는 2점을 저희가 줬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이 뭐 피파 랭킹도 우리가 좀 뭐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한참 지금 낮은 팀인데 6경기 3무 한 팀한테 무승 3무 한 팀한테 우리가 2무를 줬다는 거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참 매 경기 실점이 있는 것도 이거는 참 그러게요. 우리가 너무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선수에 대한 얘기라 좀 조심스럽지만 김민재 선수의 그 선택은 저 오늘 경기에서 나온 그 장면은 사실 아쉽습니다. 전반 13분에 김민재 선수가 백패스 미스를 했는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든 수비수든 골키퍼든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그게 어떤 피지컬적인 뭐 지쳐서 나왔든 아니면은 잠깐 뭐가 어떤 이유 미끄러졌든 뭐든 간에 근데 이거는 명백한 판단 실수의 문제였고 그렇죠. 네. 김민재 선수급의 레벨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김민재 선수 개인에게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지난 그 쿠웨이트전 막판에 김민재 선수가 패스하다가 혼자서 힘들어 하는 목소리가 잡혀가지고 좀 많은 팬들에게 좀 뭐랄까 측은지심 불러일으키는 그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힘들고 근데 그거를 지금 조절을 못 해주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조절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있는 한 경기 초반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전혀 값사주기 힘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거죠. 힘든 거는 개인의 사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컨디션 관리의 문제이기도 뭐 하지만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그쵸, 한 건데 너무 좀 타격이 있고 게다가 우리가 초반에 상대가 안 그래도 내려앉는 팀인데 전반 13분 만에 실점을 해버리면서 굉장히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3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그 이재성 선수 패스 받아가지고 이명재, 이재성, 손흥민의 3자 패스였죠. 그렇죠. 네. 진짜 멋진 골이었습니다. 이 골이 나오면서 빨리 따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1대1이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뭐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결과적으로 볼은 우리가 많이 잡고 있었지만 흐름은 우리가 끌려가는 흐름으로 계속 경기를 해야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동점골 얘기 나왔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A매치 통산 51억 골. 네, 그래서 그동안 지난번 득점으로 황선홍 그 대전 감독하고 50호 골 동률 2위였는데 이제는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제 차범근 레전드만이 위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골을 우리가 마음껏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뭐 사실 전반전에 이제 동점골을 넣고 흐름이 계속해서 유효 슈팅 나오고 아주 멋진
이제 찬스 메이킹이 나오면서 후반전에 무난하게 역전을 하겠다 싶었는데 결국 비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뒤에 저희가 뭐 좀 중계나 주심 판정에 대한 아쉬움들 얘기를 쭉 할 텐데, 후반전 경기 운영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쿠웨이트전 뭐 경기 괜찮았기 때문에 그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잖아요. 그건 필연적으로 안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좀 남다른 전술을 쓴다거나 선수 기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감독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량이 훨씬 좋고 선수들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 체급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이 한국에 와서 비기고 간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체 카드 5장을 통해서 상대의 예측을 좀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교체 투입된 선수들 뭐 막판에 그 72분에 이강인 이재성을 빼는 용단을 내리면서 배준호 오현규를 투입을 하고 오현규 주민규 투톱 체제로 이제 변화를 주는 그런 선택을 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은 딱히 네, 전술적인 변화, 그러니까 꼭 선수 교체를 통해서만 전술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수 교체 없이는 그런 변화 시도가 없었고 선수 교체가 이루어진 뒤에도 딱히 그리고 오영규, 주민규가 중앙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볼을 더 많이 연결시켜 주려는 시도 자체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 어떤 전술적인 경직된 부분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뭐 교체 선수들의 영향력도 뭐 딱히 없었고요. 특히 투톱으로 뭐 볼 배급 자체가 잘 안 됐고 가끔씩 이제 배준호 선수가 순간순간 번뜩이는 드리블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투톱에게 기본적으로 볼 배급이 잘 안 됐고요. 어쨌든 좀 높이도 있고 그래도 힘 좀 써주는 공격수 둘을 내보낸 상황에서 굳이 그럼 이강인을 내보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는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가 홍명보 체제에서 지금 좀 약간 저성과라는 부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일단 오늘 그 손흥민 선수가 또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제가 그 하프타임 때 자신 있게 오늘 풀타임 안 뛸 거다. 저도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리드를 잡아야 된다. 한 골 차일 때 뺄 때도 지난 경기 때 좀 놀랬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낙관을 했죠. 그래도 후반 초반에 한 골 넣고 손흥민 휴식 주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고 막판에도 손흥민 선수가 여러 차례 스프린트하고 이번 주말에 맨시티전입니다. 네. 굉장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거 보면서 뭘 집어던졌을지도 모르는. 근데 우리가 토트넘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오래 보고 싶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용이 돼버렸습니다. 경기 운영 자체가 좀 꼬이면서. 그런데 뭐 경기가 안 풀려서 더 우리가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 경기 중계는 진짜 막판에 손흥민이 막 단독 실점하는데 갑자기 리플레이 나오는 때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반전부터 좀 별로였습니다. 일단 네. 뭐 송출 상황도 굉장히 별로였고 전반적으로 이 리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그렇죠. 리플레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 다른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일단 카메라 워킹과 카메라 위치는 일단 카메라 대수하고 또 그 중계를 얼마나 많이 잡아본 그 인력들이 카메라를 잡느냐에 달려 있는데 일단 이거 그 문제를 넘어서 커팅을 너무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네. 경기 진행 중인데 이상한 그거하고 주심 판정이 오늘 그 주심 유스케상. 네, 유스케상. 네. 아까 전반전 막판에 우리가 코너킥 때 박용우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 전에 일찌감치 휘스를 불었잖아요. 그거 이해 가십니까? 나니? 네. 아니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그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심이 슈팅하기 전에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골이 들어간 상황 자체가 일단 무효이긴 한데 그런 식의 진행들이 곳곳에 그게 가장 컸지만 뭐 PK를 줄 만한 상황이 주지 않는다거나 상대 퇴장도 줄 만한 상황에서 카드를 안 준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고 경기 진행도 어드밴테이지를 줘도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끊어버린다거나 아니 보통 그러려면 카드를 준다거나 이러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끊어놓고 카드도 안 주고 상당히 좀 물론 우리가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비겁한 변명일 수 있지만 주심의 운영의 묘가 상당히 이번 경기는 아쉬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순위를 보시면은 승점 14점으로 여전히 뭐 1위긴 합니다. 다른 뭐 요르단, 이라크 이런 팀들보다 승점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팀들이 아직까지 이번 라운드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따라잡힐 여지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조 2위보다 조 3위하고의 승점차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위나 2위는 어차피 다이렉트 직행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4승 2무로 여전히 좋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그리고 4경기나 남아 있다. 3월에 2경기, 또 6월에 2경기를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선수 풀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쯤 되면 그래도 좀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규성 선수도 그쯤이면 이제 좀 그라운드에는 복귀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냉정하게 좀 그 1년 사이에 나이가 더 먹게 되는 선수들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가 앞에 일본 중국 경기 이제 하고 왔는데 엔도 와타루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3백을 일본이 쓰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보는 선수의 전술적인 중요성과 공수에 걸쳐가지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 선수가 사실 좀 역할이 제한적이고 중요한 경기에서 좀 그렇죠. 퍼포먼스가 아쉬움이 들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아시안컵 때도 그랬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솔직히 정말 안 되면 황인범을 내려 쓰는 것도 저는 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좀 페이노르트에서 그쵸, 플레이도 네. 그렇고 꼭 이렇게 건장한 체구에 몸싸움이 되는 선수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수비적인 피지컬한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 진행의 속도라든가 앞쪽으로 나가는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거의 뭐 패배 같은 무승부가 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모처럼 저희 입중계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좀 중간에 합류를 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경기 아쉬움을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그래도 역사적인 51호 골로 어느 정도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축구대표팀 A매치는 2024년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3월달 월드컵 예선전 돌아올 때까지 더 강해진 모습으로 대표팀이 돌아오기를 바라겠고요. 그때는 새로운 회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